자, 역함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역함수 성질. 자, f가 x에서 y로의 함수이고 g가 y에서 z로의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둘은 모두 1대1 대응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1대1 대응. 그때 이제 f에 역함수가 있고 그것의 역함수는 뭘까요? f의 역함수의 역함수. 자, 역함수의 의미가 뭐였어요? 원래 f가 있으면은 그 x에서 y로의 함수의 역과정이니까 y에서 x로의 함수로 바뀌는 거고, 모든 원소 간의 대응 관계를 이제 방향만 딱 반대로 바꾸는 게 역함수의 의미였죠. 근데 그 방향 바꿔놓은 것을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원래 여기였다가 반대로 바꾸고 다시 원래대로 바꾼 거니까 다시 원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가 됩니다. 그래서 f 역함수의 역함수는 f다. 네, 직관적으로 네,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 역함수에다가 자, f를 합성하면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f에다가 먼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f를 대충 이렇게 써봅시다 한번. 자, 대충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f의 역함수는 뭐예요? 요거의 역과정이니까 자, 반대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f에다가 1을 넣어볼까요? 자, f에다 1 넣으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니까 2가 나오죠. 근데 2를 다시 한번 f 역함수에다 집어넣으니까 빨간색 다시 타고 가면서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1을 집어넣었더니 한 바퀴 돌고 와서 제자리로 된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f에서 원래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 나오는 걸 다시 역과정으로 하는 게 도로 뱉는 게 이제 또 이제 역함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돌아오겠죠. 제자리로. 2를 넣어도 마찬가지죠. 나오는 값이 뭐든 간에 그 나왔던 값을 다시 역함수에 집어넣으면은 반대로 가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얘기니까 다시 2가 나오죠. 3을 넣어도 다시 3이 나오고. 그래서 이 함수 f와 f 역함수의 합성함수는요. 이 함수는 어떤 것을 넣으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인 거예요. 1을 넣으면은 1이 나오고요. 2를 넣으면은 2가 나오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 자, 이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항등함수라고 하죠. 항등함수 i로 보통 표기한다 그랬죠. 항등함수 i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케이. 음. 자, 그리고 f와 f 역함수를 합성하면 마찬가지로 뭐예요? 네, i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겠다라는 거. 자, 근데 f 역함수와 f의 합성과 f와 f 역함수의 합성은 같을까요? 같은 항등함수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이 아니라 ABC라고 해봅시다. 자, 정역이 x가 1, 2, 3이고 공역이 ABC예요. 뭐 이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자, F 역함수 합성 F는요. 자, F에다가 먼저 집어넣고 이제 F 역함수가 이제 마지막에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1, 2, 3이 이제 이 항등함수의 정의역이자 공역이 됩니다. 근데 F 역함수가 뒤에 있는 경우는 F 역함수에다 먼저 넣고 F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정의역 자체가 이 합성함수, 항등함수의 정의역 자체가 ABC예요. 네, 요거는 정의역이 1, 2, 3이었죠. 얘는 ABC다. ABC에서 출발해서 ABC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항등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랑 이 함수랑 다를 수도 있다. 네, 같지 않다. 자, 그리고요. F 합성 G가 자, I라고 해봅시다. 자, I라고 하면요.
자, 얘는 뭘까요? G는 F의 역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방금 위에서 했는데, 자, F랑 F 역함수랑 합성하면은 항등함수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자, F랑 G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온다? 그럼 그 둘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이거 마치 이런 거예요. A랑 B랑 곱했는데 1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어떤 수에다가 이제 그 수의 역수를 곱하면 1이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A와 B는 역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이런 것처럼 이제 이 합성함수의 연산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이제 통하는 거죠. 자,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뭐 이런 맥락이죠. 자, 그 얘기는 그 둘이 역함수 관계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자, G랑 F랑 합성하는 거를 역함수로 씌워 봅시다. 자, 그럼 얘는 뭐랑 같을까요? 자, 이거는 그림을 반드시 좀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자, G 합성 F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 뭐요? F가 먼저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가 들어간 거죠. X에서 Y, Y에서 Z로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합성함수는 요거죠. 합성함수는 자, F에다가 먼저 집어넣어서 1을 집어넣었을 때, 합성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고요. 2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옵니다. 네. 3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옵니다. 자, 요런 이제 함수가 이 합성함수가 되는 건데, 자, 그것의 역함수를 물어봤거든요. 자, 역함수는 뭘까요? 이 합성함수는 얘를 정의역으로 가지고 얘를 공역으로 가지죠. 그렇죠?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z를 정의역으로 가지고 x를 공역으로 가지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z에서부터 출발해서 역과정으로 가는데, 자, 가장 먼저 여기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겠죠. 왜? 원래 합성함수가 이렇게 갔으니까. 이거 역과정이니까. 그죠? 어, 얘를 좀 다른 색으로 표현하겠네요. 그래서 역함수는 요건데, 그죠? 그래서 빨간색이 네, 이렇게 갔고, 이렇게 갔고, 이렇게 갔을 때, 자, 그것의 역함수는 3을 넣으면은 1이 나오고요. 그죠? 자, 2를 넣으면은 2가 나오고요. 1을 넣으면은 3이 나오죠. 자, 그런 함수가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되겠죠. 자, 근데 그게 어떤 함수인가 잘 보시면, 자, 3을 넣었을 때 요렇게 갔잖아요. 그죠? 요렇게 갔죠. 요렇게 갔죠. 이렇게 3에서 2로. 자, 그게 뭐냐면 G의 역함수예요. 3에서 2로 가는 게 G의 역함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에서 F의 역함수 과정으로 가죠. 2에서 1로. 그래서 요렇게 가죠. 그게 마치 이제 G의 역함수에다가 F 역함수를 합성한 것처럼 가는 거죠. 자, 1을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2에서 3 가는 거는 G의 역함수의 어떤 과정이죠. 3에서 2로 가는 것도 역함수의 과정이고, 네,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1로 가는 것도 요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G의 역함수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F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G 합성 F의 역함수라고 할 때 G 역함수와 F의 역함수의 합성이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역함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배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뀐다. G 역함수가 먼저 들어갔죠. 보시면 3에서 2로 G 역함수가 먼저 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F 역함수, 네, 요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G 합성 F의 역함수는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가 아니라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다. 그래서 역함수가 이제 분배되면서 풀릴 때 순서가 바뀌면서 풀린다. 왜? 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F에서 G로 갈 때 이렇게 갔다가 합성한 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데, 근데 그거의 역함수니까
g 역함수 먼저 간 다음에 f 역함수 먼저 가야 되니까 g 역함수가 뒤에 적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개념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y는 x 기준 대칭 이동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을 해볼까요? 자, y는 x 기준 대칭 이동. 자, y는 x가 있습니다. 여기가 2,1이라고 해볼게요. 자, 얘를 y는 x 기준으로 대칭 이동하면 뭐예요? 대칭 이동하면 요쯤 있겠죠, 그죠? 이 좌표가 뭘까요? 1,2입니다. 네, 1,2예요. 그래서 y는 x 기준 대칭 이동은 x와 y의 좌표를 바꾼다. 네, 이게 이제 y는 x 기준 대칭 이동이다. 뭐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자, 역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역함수 직접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y와 x 위치를 바꿔서 정리했죠. 네, 근데 그게 뭐예요? 마치 y는 x 기준 대칭 이동할 때처럼 x랑 y를 바꾼 거죠. 그래서 자,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원래 함수 그래프와 f와 y는 x 기준 대칭이 됩니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함수가 자, 이렇게 생겼다. 자, 이게 y는 f다 라고 한다면 이 y는 fx는 이렇게 그려진다면 f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대칭 느낌으로 오케이? y는 x 기준으로 대칭된 게 바로 역함수다. 오케이? 자, 따라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도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저번에도 말했듯이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상황은 흔치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에 연습을 하기보다는 역함수의 성질, 그래프의 성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y는 x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직접 그려보시는 게 여기에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직접 구하지 않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오케이,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역함수의 성질. 자,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여기 볼까요? 자, g 합성 f 역함수에 1을 집어넣은 건데,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자, 먼저 이제 원래 g 합성 f를 보면은 자, f에다가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결과를 g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구조죠. 그 합성 함수를 역으로 했으니까 자, g 역함수에다가 먼저 집어넣고 그 결과를 f 역함수에다 집어넣어서 그 역과정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분배할 때 순서 바뀌면서 이렇게 역함수가 분배된다. 그러면은 g 역함수에다가 먼저 1을 집어넣고 그 결과를 f 역함수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럼 g 역함수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2가 나오고요. 자, 그거를 f의 역함수에다 집어넣으면은 1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이 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f와 gx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네요. 자, f 역함수 합성 f 합성 g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합성함수 연산에서 결합법칙이라는 게 성립한다 그랬죠. 결합법칙이 뭐죠? 자, 합성이 여러 개 돼 있으면 반드시 앞에 거부터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뒤에 거 두 개를 합성한 다음에 합성해도 상관이 없다. 괄호를 쳐도 된다. 이런 게 이제 결합법칙이죠. 자, 그럼 f 역함수와 f를 합성해 봅시다. 먼저. 자, 그럼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이거는 항등함수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자, 얘는 i와 g를 합성한 거에다 1을 대입한 건데, 자, i는 항등함수는
합성할 때 뭐라 그랬죠? 이건 마치 곱하기 1과 같다. 곱하기 기호에서 1과 같고 더하기 기호에선 0과 같아요. 이제 어떤 기준과 같다는 거죠. 음. 그래서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와 합성해도 변화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g가 그대로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건 g1이고요. 자, 대입하시면은 3 더하기 5에서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함수에 대해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f 역함수 합성추에 전체에다가 역함수를 했어요. 거기다 1을 넣으라고 했는데요. 자, f 역함수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g가 있으면은 g가 뒤쪽에 있으니까 g에다가 먼저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x가 이렇게 먼저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있는 건데 느낌이. 자, 그럼 합성했다. 둘을 합성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로의 함수죠. 근데 그거에 전체에다가 역함수를 했어요. 전체 합성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겠죠. 그러려면은 먼저 f 역함수의 역함수, 즉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예요? f죠? 역과정의 역과정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f를 먼저 이제 들어간 다음에 그 결과를 뭐요? g의 역함수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것이 이 전체 합성함수의 역함수다. 역함수다. 그래서 f에다가 먼저 넣으니까 f를 뒤에 넣고 그 다음에 g 역함수.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역함수를 이제 분배하는데 순서를 바꾸면서 분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g 역함수에 f1을 집어넣으면 되고 f1은 얼마죠? 6-5니까 1이죠. 그럼 g 역함수 1인데 자, 역함수 구할 때 직접 구하지 말고 뭐하라? 얘를 a로 놔라. 자, 그러면은 역함수에 1 넣으면 a다. 이 얘기는 ga는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죠. 그럼 1이 나오게 하는 값을 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ga는 a-1인데 이게 지금 1이다. a는 얼마? 2죠. 따라서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은 피하면서 훈련을 해보세요. 알았죠?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건 피하면서 진행을 해보자.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 그래프를 직선 y는 x를 이용하여 그리시오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직접 구해서 그리라는 게 아니라 역함수를 y는 x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y는 x와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그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제 친절하게 모든 정의가 나와 있고 이제 지나는 점이 딱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요 점들을 대칭 이동 시켜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1,3을 지나고 있죠? 자, 1,3은 y는 x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x와 y의 위치가 바뀌죠. 3,1이라는 거. 그리고 1,0을 지나죠? 0,1이죠. 얘는 위치 바꾸면 1,0이니까 이 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교점이 있죠. 2x 플러스 1과 y는 x의 교점. 이 교점은 역함수도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대칭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느낌상 이게 좀 찍어 보셔도 되고, 그죠? 이렇게 찍어서 쭉 이제 연결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역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주로 이 정도 수준에서만 나와요. 자, 뭐냐? f와 f 역함수의 교점,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f와 f 역함수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과도 같다. 자, 무조건은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예외인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90% 정도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자.
자, 그러면은 fx 이렇게 있을 때 역함수와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거의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둘이 같다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자, y는 x, y 교점을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의 교점은 얘와 얘가 같을 때의 x 값을 먼저 구해보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 남기시고 그럼 x는 4죠. 자, y는 x, y 교점이니까 4,4가 되겠죠. 네, 이렇게 식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